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해 아파트 청약을 한번 넣어볼까 말까 고민하거나 주택을 청약하는 게 대체 뭔데? 하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들어본 사람은 모두 갖고 있다는 주택청약통장. 한 개씩은 갖고 계시죠? 두 개는 못 만들어요. 왜 갖고 계신가요? 적금 대신 소득공제 받으려고? 이 통장에 기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질적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를 받기 위해 탄생을 했습니다. 청약통장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지만 편의상 청약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청약통장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주택청약의 기능, 아직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어마무시한 통장, 장기간 보유해야 돼서 일반 적금보다는 이자가 높은 편이고요. 청년형의 경우 훨씬 조금 더 높습니다. 또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깎아주기도 하죠. 자세한 내용은 1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주택청약을 실제로 활용하는 전략을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주택청약 제도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는 무조건 아는 상태에서 청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첨 확률을 무럭무럭 높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장 청약 계획도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집을 살 거잖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미래에 청약 넣는데 어떤 집을 어떻게 내 손에 넣을 것인지 전략을 구상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무슨 전략? 왜 필요한지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청약 한번 해볼까? 이렇게 넣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당첨을 노리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 종류부터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를 하는데요. 또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점은 청약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노리는 주택이 어떤 종류인가 알고 청약을 넣으시거나 그것도 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으시면 두 개 모두 해당이 되도록 준비부터 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먼저 국민주택은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공공분양을 하는 소형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LH나 SH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공사에서 민영건설사에게 외주를 주고 공공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전부 민영주택이에요. 롯데캐슬, 레미안, 자이 등등 이름만 들어도 살고 싶어지는 곳이 이렇게 많죠.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이고 환산을 하면은 25.7평 이내로 제한이 있는데 민영주택은 평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주택은 분양가가 민영주택 대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요. 경쟁률도 민영주택에 비해서 좀 센 편입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전부 민영주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량은 당연히 훨씬 많겠죠.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국민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제한이 있어서 중소형 아파트에 특화된 반면에 민영주택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중대형에 좀 특화된 편이고요. 펜트하우스나 초고가 아파트들도 모두 민영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과거의 청약저축이나 예금, 부금 이런 과거의 통장을 갖고 계실 경우에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내 입맛에 따라서 살고 싶은 집을 골라서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은 청약을 넣는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국민주택이냐 민간주택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주택의 우선순위 산정하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가장 강력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가 어디냐면은 서울 전 지역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가 많은 도시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니까 얼마나 후끈후끈한지 그 열기가 안 봐도 드라마죠. 기본적으로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되고 24회차가 연체 없이 납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준인데요. 근데 연체를 하면 횟수가 인정됩니다만은 국가 법령에 의해서 납입이 인정되는 시기가 조금씩 늦춰져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민영주택 기준은 국민주택이랑 마찬가지로 2년 납입하는 것은 동일한데 내용은 간결하지만 좀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파트를 청약 넣는 청약홈에서는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자세히 찾아보기 전에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디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봤습니다. 역시 법은 좀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모두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글자 수가 무려 5만 5천 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간략히 10조와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은 27조, 민영주택은 28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주택 관련 법령의 10조는 납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한번 쪼개서 볼게요.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의 최고 한도에서 가장 많은 한도는 특별시 모든 면적 예치금 기준이 1,500만 원이라서 1,500만 원이 되고요.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미는 내가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청약 지역에 따라서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가 되겠죠. 월 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월 납입 금액이 50만 원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금액 이상 선납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2항. 하지만 월 납입금을 선납한 개념이라고 해도 한 번에 목돈을 내더라도 1회차만 인정이 돼요. 하지만 별도의 액션을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별도의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을 찾아가셔서 은행원 분에게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요즘에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납입회차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치 50만 원 곱하기 24회를 하면은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이상을 내시더라도 1,2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의미예요. 패스. 참, 상황이 안 돼서 혹은 자동이체가 끊겨서 미납이 되면 어쩌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미납이 돼도 구제받을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요. 대신 정상적으로 낸 분들이 좀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산식에 따라서 납입회차가 좀 느리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도 해지하는 것보단 참 다행이죠. 네, 다음 4항과 5항은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 인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 1회차에서 24회차까지 2만원씩만 냈으면 해당 2만원씩만 인정이 되고요. 10만원씩 모두 내셨다면 10만원까지 인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초과하실 경우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간혹 주택 청약은 2만원씩만 내면 된다, 아니다, 10만원씩 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합리적인 경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10만원씩 꾸준히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당장 10만원씩 낼 여유는 안 되는데 횟수라도 채우고 싶다면은 2만원씩 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많이 내다가 급전이 필요해 갑자기 해지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혹시 잠시 사용할 자금이시라면은 꼭 대출 제도로 활용하시길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 돈으로 빌리는 돈이라서 좀 찜찜할 수 있는데 해지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100만 배 나아요. 깨고 다시 가입하면 이전에 냈던 기간들이 모두 사라지거든요. 다시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일반 공급에 대한 법령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27조 국민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1순위, 2순위에 대한 내용은 24회차 이상 납입하면 뭐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1순위 중에 이제 경쟁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40제곱미터 기준으로 이 면적을 넘냐 안 넘냐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40제곱미터면은 12.1평이에요. 혼자 아니면은 둘이 아주 좁게 사는 정도의 좀 크기인데, 이 경우라면은 횟수가 많은 것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2만원씩 오래 갖고 꾸준히 내기만 하면은 우선순위가 높게 되겠죠. 청약은 2만원씩만 오래 가입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온 걸로 예상이 돼요.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24회차 이상이면서 10만원씩 순차적으로 더 많은 양을 저축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높게 돼요. 여기서 2만원씩 납입을 해왔다면 이전 횟수는 이미 한번 내신 걸로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이미 2만원으로 인정받은 횟수를 다시 10만원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건 안타깝게도 없어요. 10만원씩 저축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자도 붙었기 때문에 저축 총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를 할 수 있어요. 청약은 꼭 10만원씩 넣으라는 경우는 바로 40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입니다. 참! 가장 중요한 무주택 기간은 미혼일 경우에 만 30세부터 산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 33세가 될 때까지 청약 자격조차 없습니다. 결혼을 20대에 일찍 하신 분이라면 혼인신고일부터 산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겠죠. 혹시나 집이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저축 총액이나 저축 횟수가 똑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추첨으로 순위를 가리고 집이 전부 분양되지 않았다면 선착순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민영주택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순위 자격은 24회차 납입하는 점은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국민주택처럼 저축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점제 방식이기 때문에 계좌를 만든 지 2년이 지난 시점 지역별 예치금을 몰아서 넣어도 청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나 초과 모두 비슷하게 지역별 비율에 따라서 가점제로 우선순위를 먼저 가리고요. 나머지는 추첨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 과열지구에서 100채의 아파트를 분양해본다고 한다면 청약 신청자 중에 75등까지는 가점제로 순위를 가리고요. 나머지 25등은 제비뽑기를 해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운 좋게 청약 당첨됐다고 하는 경우가 주위에 종종 있잖아요.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가점제도는 무주택기관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무주택기간은 30세 미만 미혼 세대인 경우에 빵점부터 시작해서 최대 15년까지 인정이 되고요. 32점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혼자일 경우에 5점부터 시작을 해서 한 명당 5점씩 최대 6명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총 35점 만점으로 판정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은 1점, 얘는 빵점이 아니라 1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5년 이상까지 총 17점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 미성년자였던 유지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이 돼요. 이때 계산한 납입 금액은 2만 원씩만 넣어도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민영주택은 연령이 낮을수록 부양가족을 하는 가족이 없을수록 불리한 구조예요. 혹시나 무주택 기간이 좀 오래되셨고 부양가족도 있으신 분들께서 옛날 장롱 속에 넣어두신 미납된 청약통장을 갖고 계시다면 일시 납입하셔서 민영주택 청약에 도전해보실 만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현재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중에 40제곱미터 이하를 노린다면 납입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오랫동안 많은 횟수를 내면 됩니다.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납입 횟수도 중요하지만 저축 인정 총액이 가장 중요한데 해당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2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당장 증액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납입 횟수도 중요하긴 한데 가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올해 미납된 청약통장이 있으시다면 일시 납입해서 회차를 인정받으시고 횟수가 채워지는 시점에 청약을 노리시면 됩니다. 혹시나 본인이 운이 좋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첨제로 분양하시는 곳을 찾아서 운에 맡겨보는 방법도 있어요.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후부터 인정이 되고 미성년자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24회차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자녀분들에게 청약통장을 이렇게 선물해 주신다고 하면은 고등학생 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소득공제도 전부 받고 싶다 하면은 고민 없이 월 20만원씩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참, 혹시 무심코 중도금 계획 없이 청약을 넣었다가 취소가 된다면은 향후 5년 동안 청약이 안 되는 페널티가 있어요. 당첨이 되었을 때 내가 분양을 받을 곳에만 청약을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해진 페널티도 있을 뿐더러 한번 청약을 넣었던 통장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요. 또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이 상당히 제한되는 거 아시죠?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가장 이상적인 포인트를 찾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성공 청약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였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아래에 달아주시고요. 본 영상에서 하나라도 얻어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주세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